안녕하십니까, 박미수 전문가입니다. 자, 엔캠이 어제 시장 영향도 좀 있겠지만,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렸죠 한번. 중동적 확정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긴 했는데 좀 많이 빠졌죠. 30만 원이 깨졌습니다. 자, 급락을 했는데 뭐 20일이 깨지진 않았는데요. 살짝 아슬아슬해지는 모습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자, 이 구간에서 자,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오고 살짝 20일을 타고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슬아슬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자, 이평선들이 거의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자, 보통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면은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오게 되죠. 상당히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차트를 크게 보면은요, 이 엔캠이 자, 주봉, 월봉 보이시죠? 월봉까지 갈 필요도 없겠죠? 자,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자, 이 역사적 신고가 종목들은 대응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올라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죠, 무조건. 엑시트 전략, 세력들 어떻게 팔고 나갈지. 두 번째, 다 팔았는지 부분을 팔았는지. 세 번째, 얘네들이 추가 매수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시그널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엔캠 사실 이게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작년이었는데요. 영상을 찍기 훨씬 전인데 제가 운영하는 중장기 방이 있습니다. 이 많은 종목이 나갔던 방인데 작년 12월에 제가 이거를 매수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거래가 안 되다 갑자기 바닥에서 170만 주가 터집니다. 이때쯤이죠. 이때부터 거래가 늘기 시작했는데 이때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립니다. 엔캠을 12월 7일 날 7만 1,000원. 자, 이날이죠. 거래 터지고 3일 정도 기다렸다가 이날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자, 이걸 들고 있는데 빠른 시간에 빨리 올라갑니다. 진짜 급등이 나와요. 특히 2월 달에 많이 올라서 2월 21일 날 매도를 하게 되는데 자, 매도 사인 낸 거는요. 2월 21일 날 엔캠 35만 원 전량 매도. 동시효과에 걸어서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두 달 만에 5배 수익을 챙기고 나왔는데 큰 수익이 났죠. 그리고 급락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3월 말쯤에 20만 원대 바닥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이거를 2차 매수를 드립니다. 당연히 나가야 되겠죠. 왜? 신고가 종목이고 첫 번째 큰 조정이 왔기 때문에. 자, 3월 26일 날 엔캠 21만 원 5천 원 매수. 이날이죠. 현재 보유 중입니다. 제가 보기엔요, 엔캠이 여기서 뭐 흔들림은 좀 있겠지만은 자, 보이시죠? 1번, 2번, 3번 상승 3파가 나오는 중인 걸로 보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보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공시 내용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선주 보통주 전환 이거 제가 보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2월부터 4월 초까지 130만 주 정도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파생 손실, 그 다음에 적자 전환 얘기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파생 손실 300억 정도 나왔고 현금 유출은 없는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자기 자본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전환한 요인이 있습니다. 왜 적자가 됐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자, 미국 유럽 지역에 전해 공급 확대를 위한 생산 설비 확충, 공장을 증설했죠. 인력 충원 등에 따른 경상 개발비, 인건비 증가, 고정 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사채 시비 발행했죠. 공장 지으면서 이자 비용 증가, 그 다음에 현금 유출이 없는 파생 손실, 영업외 비용 증가입니다. 자, 적자 전환, 파생 손실 이거 두 개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죠. 그죠? 기존의 세력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신고가예요. 왜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까요? 나중에 이슈에서 말씀드리겠는데 2022년경에 엔캠이 미국에 있는 조지아 주 자,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죠. 우리나라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자, 여기에 제일 공장을 짓습니다. 4만 톤 캐퍼로. 근데 이거를 10만 톤으로 캐퍼로 늘렸어요. 그리고 텍사스 서쪽에 있죠, 이거는. 여기다가 제2공장도 짓습니다. 이것도 캐퍼가 10만 톤입니다. 자, 최근에 캐퍼를 20만 톤까지 늘렸습니다. 급격하게. 왜 이렇게 캐퍼를 늘렸을까요? 2025년부터 시작되는 IRA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공제 제한, 해외 의료 집단 지정, 중국 뺍니다. 공급망에서. 그러면 누군가 반사이익을 보겠죠. 자, 엔캠입니다. 지금도 북미에서 가장 큰 전해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캐퍼를 또 늘렸어요. 20만 톤까지. 두 배나. 왜?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빠지니까. 2025년부터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북미 시장에서 엔캠을 거치지 않고는 전해 공급을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파생 손실이나 적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갔던 거고 이게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주가 보통주 전환한 것도 타이밍이 지금 전환했잖아요. 왜? 지금부터 계속 주가가 갈 것 같으니까. 보호해서 해제랑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보호해서 해제한다고 주가 바로 팔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추세를 보고 팔고 이슈로 확인하고 팝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얘네들도 130만 주 전환했는데 추세 보고 팔고 이슈 보고 판다는 얘기입니다. 내년까지 주가가 계속 갈 것 같은데 지금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우선주 보통주 전환한 거, 파생 손실 난 거, 적자 전환한 거 이거요. 추세 전혀 지장 없습니다. 추세 안 바뀌어요. 두 번째 일과성입니다. 세 번째 중립적인 재료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동매매 해봐야 여러분도 물량만 털리는 거니까 물량 꼭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파생 손실 난 거라든지 여러분 적자 전환한 거 있죠. 이거는 미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얘기잖아요. 히스토리예요. 그냥 이거는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IRA 때문에 2025년, 26년으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가는 그래서 올라갔던 거고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거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단기 과열이 있고요. 일단 그 다음에 투자 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 그 다음에 위험이 있죠. 자, 이거 지정되면 30분 단위 거래로 바뀌거나 거래가 하루 정지되거나 아니면은 자 신용을 쓸 수 없게 되죠. 개인들이 참여하기 되게 힘들어집니다. 세력들은 어떨까요? 거의 다 매집이 마무리된 급등주입니다. 개미가 안 들어오면 좋아하죠. 개미 털기 할 일 없으니까 수거를 덜어주는 거니까 좋아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 전혀 지장 없고 일과성이고 세 번째 중립적인 재료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동매매 해봐야 여러분들 물량만 털리는 겁니다. 물량만 뺏기는 거예요. 다른 급등주도 적용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공시 내용 매매 타점 말씀드렸는데요. 영상 모두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합니다. 일단 엔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대응 전략, 네 번째 박민수가 준비한 리포트 2개. 자, 엔캠의 11월달, 12월달 모습이 나오는 급등 예상 종목 들어가 있는 리포트가 있고요. 두 번째 거래가 중단됐죠. 에코프로 액면 분할 때문에 액면 분할 이후에 대응 전략에 들어가 있는 리포트입니다. 자, 중요한 리포트 2개가 있는데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리포트 나중에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요. 엔캠 원스톱 솔루션입니다. 고객의 요구 선제적으로 반응한다 그러죠. 전액 관련 개발 기술과 첨가제 합성 기술을 통해서 고객 맞춤 양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 내용도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고 개발부터 양산까지 수직 계열을 통해 빠른 개발과 생산이 가능하다. 고객사별로 맞춤 생산 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가는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북미 2차전지 시장 점유율 확대. 아까 제가 공장 얘기 들었죠. 공시 내용 말씀드리면서. 자, 조지아 공장 얘기를 했고요. 텍사스 공장 얘기도 했습니다. 조지아 공장을 일단은 4만 톤 캐퍼로 졌는데 이거를 다시 10만 톤 늘리고 텍사스 공장도 10만 톤입니다. 북미에서 가장 큰 공장인데 캐퍼를 더 훨씬 늘리는 거죠. 왜?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외 우려 기업. 앞서 설명드렸죠. 2025년부터 IRA가 시작되면서 세액 공제 제한, 해외 우려 집단 지정. 중국이 빠지게 되면은 누군가 반사이익을 보겠죠. 그래서 공장을 급하게 늘린 겁니다. 그래서 시비 발행도 많이 했고,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생 손실, 그 다음에 적자 전환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고, 엔캠은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실적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전환해 놨다가 급등 나면 팔라 그러는 거죠.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올랐고 FEOC, AMPC 얘기 나오는데 자, 이게 그 얘기입니다. AMPC는 세액 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고 중국 기업들 해외 의뢰 집단 중국 얘기죠. 반사이익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가가 올라갔는데 시비 발행이 많아요. 제가 설명드렸죠. 적자 요인이었습니다. 이번에 저게 주식으로 전환되게 되면 물량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벌써 2달 사이에만 엔캠이 1,900억 조달해서 글로벌 캐퍼로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엔캠은요, 여러분 보시면은 올해에만 전액 생산 능력 2배 늘렸습니다. 지금 3위인데 2위가 되려고 그러죠. 중국 기업을 제치고.
자, 클라이언트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고객사 확보했는데 캐퍼 커지면서 2024는 MS 60인데 글로벌 북미 시장에서 아마 이거 내년 되면 더 커질 겁니다. 텍사스 공장도 추진되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최근에 제2의 에코프라 그래서 강남 쪽에서 큰 손들이 많이 샀다는 얘기 저도 들었는데요. 자, 3천억 샀다고 시총이 조 단위까지 늘어나진 않습니다. 시비를 갖고 있는 세력들이 메인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MSCI 이거 논란이 많았는데요. 자, 이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MSCI 편입 있죠, 이거 양날의 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편입되면 좋습니다, 물론. 자, 기관들이 패시브 펀드에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겠죠, 그죠? 근데 공매도 세력들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양날의 칼이란 얘기죠. 글쎄 6대4 정도로 이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이거 MSCI 그러니까 대충 중립적인 재료입니다. 약간 플러스긴 한데 그죠?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CI 뭐 크게 나쁠 건 없는데 크게 좋을 것도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엔캠이 아까 12 발행을 많이 했다 그랬는데 이 얘기 다시 한번 해보면은요. 도표를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엔캠이. 자, 2,800, 2,900억 정도 되죠. 그 다음에 1,000억은 이미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4월 달에. 자,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CB가.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랬죠, 제가. 자,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데 자, CB란 게 뭐죠, 여러분? 컨버터블 본드입니다. 전환사채. 채권이잖아요. 이자 받는. 근데 이거 주식으로 전환합니다. 일정한 조건이 형성되면 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죠? 기본은 이겁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뭐 담보 맡기고 은행에 돈 빌리면 되는데 채권 발행하는 게 있고요. 회사채. 두 번째 유상증자. 세 번째 시비 발행입니다. 이걸 택한 거죠. 근데 얘네들이 규모가 상당히 커요. 이게. 그래서 세력들이 주식을 땡기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죠. 몇 년에 걸쳐서. 그죠? 몇 개월이 아닙니다. 매집하는 게. 이게 보통 메인이죠. 얘네들이 주포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중간중간에 발행시장에도 들어옵니다. CB나 유상증자를 통해서. BW도 있죠. EB도 있고. 이게 보통 메인이 아니고 2번이 되는데 엔캠은요. 여러분 이게 메인입니다. 2,900억이나 되잖아요. 1,000억은 이미 만기 돌아왔고. 이게 1번이 아니고 얘가 1번이 된 겁니다. 이게 큰형님이 된 거예요. 세력 큰형님. 근데 3번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번과 2번은 같이 쓰는 방법입니다. 상당한 리스크가 들어갑니다. 왜냐면요. 잘못하면 주식으로 시비로 돈이 묶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주식 빠지면 얘네 그냥 망하는 겁니다. 쪽박 차는 거예요. 아주 드물게 이걸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엔캠이 2번을 선택했다는 거. 발행시장 시비 매집 세력이 주포입니다. 그죠? 자, 발행시장에서 CB가 2,900억이나 되고 얘네들이 메인 형님이다. 그리고 이미 1,000억 원 만기가 돌아왔어요. 언제라도 매물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역사적 신고가. 이런 것들이 주가에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돼요. 자, 이제 차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특이한 종목이죠, 엔캠. 자,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왔는데 자, 이스라엘, 이란 중동전 확정 가능성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개별 종목에도 영향을 미치죠. 자, 그다음에 주봉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그리고 급등이 나왔어요. 이 사자마자 무슨 급등 이런 종목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 거는. 세력들이 이렇게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자, 월봉이죠. 잘 보시면 거의 한 2, 3년 정도 됐습니다. 매집 기간이. 이거 몇 배 올랐습니까? 매집 기간이 3년 내외인데 오른 거 보면은 한 7, 8배. 많이 오른 건 맞는데 기간을 보면 아닙니다. 이건 1년 이하일 경우에요. 자,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장기화되잖아요. 수익률은 상승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아직 한참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있죠, 여러분. 이때부터 CB를 발행했는데 이때부터 매집도 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얘네들 3번을 썼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드물다 그랬죠. 1번과 2번을 같이 쓴 겁니다. 주식으로 CB로 돈이 3년 가까이 묶였습니다.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띄우겠죠. 왜냐하면 리스크를 테이크했으니까 당연히 리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드문 종목입니다. 이게
박민수가 주식 바닥에 30년 가까이 있었는데 보기 드문 종목이에요. 자, 발행 시장에 12 매집한 세력들이 넘버원 형님이긴 한데 얘네들이 3번을 택했습니다. 주식으로 12로 돈이 묶였어요. 3년이나. 자, 그 다음에 만기가 돌아왔어요. 1000억이. 12가. 언제든지 매물화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역사적 신고가가 났다. 이런 변수를 감안해야 됩니다. 발행 시장에 12 매집한 애들이 메인 형님인 것도 특이한데 3번을 택했다. 만기 돌아왔다. 역사적 신고가. 대응 방법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잘 보시면은 여기 주봉 보면은요. 여기 이 친구들이 메인 세력이거든요. 얘네들 주포예요. 야, 얘네들 따라 들어온 개미 떨고 갑니다. 개미 털기 어떻게 털죠? 공포로 털거나 아니면 희망으로 텁니다. 밑으로 털고 위로 털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엔캠 정도 고공행진하는 종목들은요, 여러분 이슈가 다 오픈이 됐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급등주는요 빠지면 더 많이 빠지게 됩니다. 다른 것들보다. 왜냐면 무섭거든. 많이 올랐으니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가는 거 아닌가? 쫓아가 사겠죠. 피어, 공포, 떨어질까봐. 포모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피어 오버 미싱 아웃. 올라가는데 나만 못 산 것 같아. 따라 사게 됩니다. 추격 매수 매도. 이게 큽니다. 개인들 이런 것 때문에 세력들한테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엔캠 같은 급등주를 선호해도 매매해도 많이 못 먹습니다. 의외로. 세력들의 매매 스킬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PB점에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세력 아닙니까? 얘네들한테 배운 게 세력 기법이에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패턴 분석,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신고가 종목 대응 방법, 네 번째 심리적 분석도 있고 5번, 6번, 7번, 8번 쭉 나갑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부분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영상에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게 지금 뭐 22를 타고 간다? 깨진다? 만다? 세력들의 기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물량을 흔들어내서 뺏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제가 특별히 이런 것들을 영상에서 일일이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리포트를. 자, 엔캠 발행시장 12 매집 세력 대응 전략 자료. 얘네들이 비슷한 동일한 기간에 유통시장에서 매집까지 같이 했어요. 거의 3년 정도 주식으로 12로 돈이 묶였습니다.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만기가 돌아왔어요. 12가 1000억이.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다 모두 세력들의 작품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세력 기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자, 여기로 엔캠하고요. 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리포트.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자, 발행시장 12 매집 세력들이 주포인 것도 특이한데, 그죠? 이 형님들이 3번을 택했습니다. 주식도 들고 있고, 12도 들고 있고, 이미 1000억은 만기 돌아왔고, 신고가 종목이에요. 자, 4월에 만기 돌아온 1000억 팔고 나가겠죠, 여러분. 미리미리 대응 전략 챙기시기 바랍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엔캠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오다가 또 급락하다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방도 만들었습니다. 자, 새로 만든 방인데 15 만들기 프로젝트 엔캠 매매 사인 드리면서 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직접 무료로 진행하는 방이고요. 박민수가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 인원 300명까지인데 260명입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무료가 아니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엔캠 실시간 대응방이고요. 매매 신호 드리면서 여기서 급등주도 몇 종목 드릴 예정입니다.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 자,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중장기방 말씀을 드렸죠. 영상 초반에. 여기서 엔캠이 신호를 나갔습니다. 신호가 12월에 71,000원에 들여서 2달 정도 걸렸는데 35만원 매도 5배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3월 달에 21만 5천원 2차 매수를 했습니다. 자, 12월에 나간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 많기 때문에 다는 못 보여드리고, 신성 델타테크인데요. 차트 보시면 왼쪽에 12월 달에 거의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3만원대에서. 이때쯤이죠. 제가 이때 매수 신호를 드립니다. 신성 델타테크 중장기방에서. 자, 12월 14일이죠.
신성 델타테크 32,500원 이날. 자,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이것도 엔캠처럼 급등이 나옵니다. 특히 2월에 상당히 많이 오르죠. 차트에 나옵니다. 2월 달에 급등이 나와서 2월 21일 날 제가 매도를 했어요. 일단 팔고 나옵니다.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자, 신성 델타테크 18만 원 전량 매도입니다. 6배 수익이죠. 엔캠보다 수익이 더 났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엔캠하고 신성 델타테크 두 종목만으로도 6배, 5배, 1000%가 넘습니다, 여러분. 3158에 8575. 1번 누르고 입장하시고요. 엔캠처럼 신성 델타테크 2차 매수 나갈 예정입니다. 미리미리 입장하시고 다음 주에 신규 종목도 나가니까 자, 들어와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목 중에 한두 개 정도 문자로 가격 보내주시면 동일 종목 2인 이상이면 매매 사인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포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M&A 하려고 7년 만에. 제가 세력 인맥이 좀 있다 그랬잖아요. 삼성 출신 분 중심으로 로비를 해봤는데요. 참 그렇게 해서 어렵게 만든 리포트입니다.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섹터는 3개입니다. AI 로봇 자율주행,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비상장, 해외 상장 기업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100에서 500%. 비상장은 여러분 이건 1000%짜리입니다. 100% 성장주가 들어와 있는 리포트인데 뭐 지금 논란이 되게 많긴 합니다. 자, 미국 FRB 연준에서 하반기부터는 아마 금리를 내리게 될 겁니다. 이때 성장주들이 급등할 텐데 여러분 그때 사봐야 이미 늦습니다.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지금 사야 돼요. 전략은 이렇게 짜는 겁니다. 3158에 8575. 삼성으로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작년에 삼성전자가 레인보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가 들어갔어요. 자, 이때 차트 보시면은 4만원, 5만원짜리 주식이 24만원까지 갑니다. 바닥에서 무려 500%가 오릅니다. 경이적인 수익률인데 이거는 지분 투자만으로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네, 리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지분 투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으로 인수될 수 있어요. 레인보 로보틱스보다 훨씬 많이 갈 종목들이니까 바닥에서 미리미리 사두시기 바랍니다. 리포트 챙기시고요. 거래가 중단돼 있죠. 에코프로 4월 25일 날 거래 재개됩니다. 차트 보시면 좀 위험합니다.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급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가격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후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자, 2020년 이후에 종목 다 분석했습니다. 제가 업종별로 분석하고 분할 비율에 따라 분석하고 에코프로는 5분의 1이죠. 자, 4월 25일 이후에 예상 주가 추이 제가 분석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주가 추이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분석.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2024년 액면 분할 예상 종목 탑5 예상 종목 급등률. 자,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에코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릴게요. 4월 25일 이후에 받으셔도 되는데 주말에 미리 받아두시고 꼼꼼히 보시면은 아마 대응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시장도 변동성이 크고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미리미리 자료 챙기시고요. 자, 엔캠 급등 나오다가 시장 영향도 있겠지만 다시 급락 나오고 아슬아슬한 모양입니다. 이럴 때 미리 자료 챙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엔캠 리포트 있었죠. 두 번째, 자, 경험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박미수가 무료로 진행하는 300명이고요. 세 번째 1번 죽자 기박 2차 매수 신규 매수 나가니까 미리 입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 2개 있죠. 삼성하고 에코 2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배너에 있는 이 번호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팸 문자만 확인해 보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립니다. 자, 실시간 대응방 텔레그램방 경험 인원 300명 1번 중장기방 리포트 2개 삼성 에코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박민수가 준비한 리포트 발행시장 12 매집한 애들 얘네들이 3번을 썼어요. 비슷한 시기에 유통시장에서 매집까지 해서 주식 들고 시비 들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미 1000억은 만기가 돌아왔고 자, 신고가 종목입니다. 4월달 이어서 5월달에 변동성 커질 거니까 미리미리 자료 챙기시고 이번에 세력기법 다른 종목에도 적용되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리포트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반기를 대비해서 삼성 리포트 잊지 마시고요. 4월 25일 날 거래 재개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미리 받으시면 아마 대응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클 겁니다.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후 대응 전략 자료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방이죠.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무료로 하고요. 무료가 아닌 박민수가 아닙니다. 자,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